자,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린치핀 사업단이 썸머 달성하신 분들 20명을 모시고 원래는 30명 달성하셨는데 10분은 여행 참석을 못하셔서 총 20분이서 베트남 푸꾸옥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가 있는데 그중에 출발했던 그날 1일차 영상을 먼저 한번 제작을 해봤거든요. 이 영상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 안에 린치핀이라는 조직이 어떤 분위기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같이 한번 시청하면서 오늘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만들어주신 분도 우리 본부원이세요. 네. 야, 너 이제 그만 걸어가. 안경을 벗어 던져. 넌 지금 화가 났으면 짜증했어. 헤어지고 싶다가도 좋아하는 별들이 사랑스럽지 않나. 우리 린치핀은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너의 주먹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이 순간도 린치핀 성시경. 네. 해줄 수 없는 말이었어. 그대 나를 떠나야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어. 여전히 그대 나를 살게 하는 이유 때문에. Dear Jesus, I can't be unsure I can't face it. 거짓말게 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내 몸이 벌써 아침이 왔어. 푸꾸옥에 있는 5성급 쉐라톤 호텔을 통째로 대관을 해서 그리고 또 전세기를 타고 갔습니다. 네, 비행기도 전세기로 갔어요. 바라기만 했던 봄날이 거리 없는 얘기만 가득해 나는 지금 거부하고 왔어. 시원한 맥주한 캔만 시작이야. 언제부터 짜증날 때면 어떻게 기억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랬었어야 했는데 지금도 같은 일상 속에 오늘만 살아가고 싶어져.
네,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린치핀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영상이고, 린치핀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까지 굉장히 골고루 있어요. 그리고 남녀 성비도 딱딱 반반으로 맞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영업 조직 하면은 실적 압박을 한다던가 굉장히 좀 위계 질서가 있는 수직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특히 삼성생명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는 아침 맨날 조회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약간 종교 집단처럼 이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은 원수사, 직영지사 다 겪어본 사람이라서 각 회사마다의 문화를 너무 잘 아는데 린치핀은 실적 압박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동기부여가 있고 조직의 시스템과 환경으로 각자 자신의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그런 조직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직급이나 이런 것들 다 있고 서포트 시스템 전부 다 잘 갖춰져 있지만 굉장히 사람과 사람 간에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겠지만 굉장히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들어오신 분들도 린치핀에서 1개월 정도 교육받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나 우리 일 60살까지 하고 싶다. 70살까지 하고 싶다. 젊은 분들도 그렇게 정말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의 잡세미나가 어떤 인연이 돼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다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1%의 거짓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없이 100%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만 딱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볼 두 번째 영상은 이제 뭐냐면 그래도 인카금융 서비스 린치핀인데 인카금융 서비스라는 이 GA에서 유일하게 코스피 아시죠?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국가에 상장을 하는 건데 당연히 자본력이 되고 투명성이 제고가 되어야만 국가의 코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잖아요. GA 중에서 유일하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GA는 인카금융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한민국의 GA가 개수만 1000개가 있어요. 그 중에 1위 GA, 바로 인카금융 서비스죠. 이 지사제는 제가 제 돈을 투자해서 이걸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일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내가 영업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업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문화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남들이 보지 않는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확인하는 사람인데 그런 제가 제 돈을 수억을 투자하는데 인카금융 서비스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3분짜리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000명의 설계사가 선택한 그레이트 인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설계사들은 GA를 선택할까요? 이건 그냥 이런 회사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GA 소속 설계사 수가 많아졌습니다. 요즘 보험산업의 트렌드는 재판 논리인데 이제는 비교 선택이 가능한 GA가 대세입니다. 왜 설계사들은 인카를 선택할까요? 인카는 업계 최대 규모의 영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FA를 보유하고 있는 GA는 총 4군데인데 기업형 GA는 인카뿐입니다. 인카의 실적 성장은 2018년 대비 23%나 상승했고 작년에는 3,200억을 돌파했습니다. 업적 구성 또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일반보험이 골고루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카는 업계 최초로 코넥스에 이어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한다는 의미는 회사의 투명성, 안정성, 성장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우리 설계사분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GA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상장가보다 지금 3배 올랐습니다. 300% 올랐습니다, 주가가. 네. 자체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실시간 모바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인카는 자체 제작한 컨텐츠를 매일 아침 방송하여 업계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교육 진행으로 영업의 전문가로 만들어드립니다. 영업 지원 시스템으로는 상품 전략 연구소에서 전 보험사 상품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판매 전략을 지원하여 영업을 쉽게 만들어드립니다. 인카는 신규 고객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현장 방문, 자료 지원 등을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합니다. 인카의 WM 센터에서는 VIP,
법인 고객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객 계약 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또 마케팅을 통해 고객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직접 동행을 통해 계약 체결을 증가시킵니다. 인슈어테크 선도업체인 자회사 N에서는 자체 개발한 어플과 시스템으로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디게 성장하는 보험회사와는 달리 GA는 급격하고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GA 인카금융 서비스는 3단계 목표를 통해 앞으로의 찬란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카가 가면 길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네. 이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린치핀의 잡세미나는 이제부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굉장히 좀 내용이 깁니다. 제가 길게 할 때는 10시간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주 짧게 했을 때는 아주 짧은 건 아니죠. 일반적인 회사가 본인의 사업 설명회를 보통은 20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정말 짧게 할 때는 10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조직과 회사에 대해서 20분 이상 잡세미나를 진행하는 회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4시간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눠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이런 게 많으면 10시간을 진행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린치핀의 잡세미나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진인사 대천명을 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 다 지금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직업 없이 살아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힘들겠죠. 왜? 직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집도 사야 되고 내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내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회사 무조건 좋습니다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결국엔 직업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치관을 볼 수 있고 앉은 자리를 바꿔야만 다른 환경을 볼 수 있듯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바뀌려면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 환경.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이렇게 환경과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살아가면서의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조직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감히 10분 만에 설명을 끝낼 수 있는가라는 진중한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 선택이 곧 한 분 한 분의 인생 선택이다라는 가치관으로 최대한 많은 것들을 투명하게 알려드리는 게 바로 린치핀 잡세미나예요. 그래서 우리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분이 아닌 분들도 린치핀 잡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인생의 방향성을 찾고 가치관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 달에 많게는 10회, 적게는 3회 이상 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잡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서님, 아이님, 경혜님 오늘 세 분 이직이라든가 입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을 분명히 오늘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먼저 1부 내용은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우리 조직의 분위기라든가 인카금융 서비스에 대한 영상 이런 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1부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후보자분들 10년, 20년, 30년 경력자분들 물론 신입분들도 있었고요. 너무 다양한 우리 업계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을 매일매일 만납니다. 근데 재밌는 게 100명을 만나면은 그 중에 99명은 우리 일의 구조조차 모르고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구조가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떤 구조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구조가 무조건 최고 좋습니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가 나랑 맞겠구나를 선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법적인 체제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자격증으로 똑같은 일 했을 때 얻는 베네핏이 완전 달라요. 참고로 린치핀은 이 모든 구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GA 지사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오픈을 한 거죠. 제가 원수사도 겪어봤고 GA 직영도 겪어봤고 GA 지사 이제 마지막 끝판왕으로 왔어요.
원수사에서 제가 연봉 1억 6천 정도 받았을 때 그때 1억 6천을 받기 위해서 넣었던 계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을 전부 다 린치핀에서 똑같은 상품, 똑같은 납기로 똑같이 넣으면 1억 6천이 아니라 3억 8천을 받습니다. 그만큼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도대체 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그거를 제가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딱 듣고 나면 대한민국에 있는 40만 컨설턴트 중에 39만 9천 명은 모르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공동체 사회에서 조직 밖에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싫다고 해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럼 거긴 법이 없습니까? 거기도 연방법과 주법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어떤 이 공동체 어떤 조직에 반드시 속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조,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나도 이 구조의 파도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구조 어딘가에서 속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조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만큼 이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항상 잡세미나를 시작할 때 읽어드리는 글이 있어요. 바로 제가 쓴 저의 자서전과 같은 글이에요. 제가 이 글을 2년 전에 썼으니까 뭐 읽는 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읽겠지만 이게 이제 10년 전이 아니라 12년 전이 되는 거죠. 네. 자, 쭉 읽어드릴 건데 제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파란 글씨 승진하지 말고 직업을 바꿔라. 네. 이거는 제 자서전과 같은 글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 일을 선택하고 살아온 인생을 글로 쭉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제가 여쭤볼 거예요. 자, 이 글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 전이 아니라 12년 전. 10년 전 25살 어린 나이에 금융 영업을 선택했고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선택을 후회한 적 없다. ROTC 장교 출신으로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맞닥뜨린 사회라는 곳은 억울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나아가 경제적 자유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무조건 영업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저축에 신경 쓰지 말고 소득 자체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소비를 통제해 삶을 바꾸겠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벌면서 그 돈 아껴 모으는 건 효율도 좋지 않고 인생의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갉아먹는다. 차라리 모은 돈을 써서 나만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거나 이직 기회를 찾는 게 낫다. 가장 좋은 건 직업 자체를 바꾸는 거다. 200만 원 받는 월급쟁이가 400만 원 받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데 들이는 노력보다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직업에 도전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 오히려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후자 쪽이 훨씬 베팅할 만하다. 신입사원이 연봉 2배로 올라가려면 과장급은 돼야 한다. 그때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직장 생활을 버텨야 한다. 여기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한계 소득이 월등히 높은 영업직에 도전하는 것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10배 더 번다고 해서 10배 더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런 직업은 특별한 이들만 도전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내 첫 월급은 육군 소위 때 받았던, 이때 제가 23살이었습니다. 육군 소위 때 받았던 140만 원이었다. 내가 만약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보다 10배, 지금은 100배도 더 벌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했을 거다. 운이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건 운이 아니라 내 판단과 의지다.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평생토록 경제적 자유를 성취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자기 가능성을 한정하고 미리 포기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승진을 한다라는 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을 바꾸는 건 오로지 내 선택이다.
높은 소득과 성취감은 조금씩 올려서 얻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높은 직업을 고르는 거다. 찰나의 용기가 인생을 바꾼다.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만 하다가 포기했던 수많은 것들을 떠올려보니 더더욱 그렇다. 만약 그 시기에 시도했다면 지금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한 달에 140만 원을 벌 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정말 주 100시간 근무도 우스울 만큼 노력했다. 매일 새벽에 퇴근해 새벽에 출근했다. 그런데도 소득은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 당시엔 이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면 조금씩 내 인생, 내 돈도 개선될 거라 착각했던 거다. 아니다. 돈은 그냥 몇백 버는 일이 있고 몇천 버는 일이 따로 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돈 잘 버는 게 아니다. 돈은 돈 될 만한 일을 해야 잘 벌 수 있다. 돈 이야기가 아닌 자유에 관한 이야기다. 자유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삶을 바꾼다. 여러분들의 이름, 윤선님, 아이님, 경혜님,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스스로 바꾸는 거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제 자서전과 같은 글인데, 세 분은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릴 때, 요런 생각은 내 생각과도 비슷해.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한 분씩 들어볼게요. 먼저 가장 끝에 계신 우리 윤서님, 네. 좀 어떤 포인트가 공감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생명에 입사를 하신 부분도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아이님은 혹시 어떤 포인트에서 좀 공감이 되셨나요? 그 소득을 높이는 게 저축보다. 네네. 네. 그런 그러니까 저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소득이 너무 적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 소득부터 늘리는 게 더 우선순위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우리 경혜님은 네. 좀 어떤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월급쟁이 중국에서 벗어나는 건 쉬운 게 아니지만 네. 40년 월급쟁이들 청산하고 사업을 하고 지금 하시는 마음이 다르죠. 네, 대단한 용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이라는 거는 일종의 중독입니다. 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고요. 퇴근 시간만 바라보고 있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돈이 나와요. 물론 쥐꼬리만큼이겠지만 그리고 물가 가치와 자산 가치가 너무너무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본급을 받는 건 너무나도 치명적인 인생의 리스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을 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독성이 있죠. 그 중독을 깨고 사업을 시작하신 경혜님이니까 아마 다 내용이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 다 해보셨겠지만 세 분은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한다면 그 직업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씩만 한번 들어볼까? 이번에는 요 순서로. 경혜님은 내가 선택하는 직업이 어떤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업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명예로운 직업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잖아요. 경혜님은 어떤 가치관이 가장 우선이실까요? 물론 다양하겠지만 저는 그냥 허브짓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냥 같이 성장하는 기업을 오래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제와 같이 일하면 그들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네네. 그런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가치. 네. 공생, 공유, 네. 공존의 가치. 네. 말 그대로 가치의 가치잖아요. 가치의 가치. 그런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라는, 좋습니다. 그럼 아이님은요? 저는 좀 체계적인 회사에서 체계적이고 중구난방이 아니고 이제 시스템적이고, 네. 뭔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따라갈 수 있게끔 딱딱딱딱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요런 것들. 좋습니다. 자, 윤서님은요? 저도 이제 1개월 사긴 했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 네네네. 자기가 이제 노력한 만큼 뭔가 소득을 벌 수 있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과 소득이 진짜 내가 억울하지 않게 정비례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있으니까 이제 또 입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상상을 하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바로 린치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린치핀이 가지고 있는, 네, 가장 중요한 가치관들을 딱딱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4시간 동안 린치핀이 어떻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하나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직업과 조직을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좋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쭉쭉쭉 풀어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1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부터 설명을 시작을 할게요. 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 수많은 인사이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수도 있습니다. 일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일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관심이 없으면 영원히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는 제 생각이 0.1%도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제가 겪어온 거, 그리고 제가 공부한 거,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만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제가 우리 본부원 분들한테도 늘 영업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교육도 많이 드리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어요. 자, A라는 길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걸 먹고, 원하는 집에서 살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누구나 바라는 정말 그런 삶이겠죠. B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성과도 없고 매일 실패를 경험하고 점점 내가 바라던 내 인생과는 약간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세 분은요, A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B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이건 내가 바라는 쪽, 이건 내가 바라지 않는 쪽. 네. A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수천 명한테 했을 때 한 명도 B를 바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라도 다 A를 바랍니다.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만큼 벌 수 있고 공평하고 유리천장 없고 이런 구조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내 가치를 찾아가고 내 인생도 변하고요. 자, 누구나 이걸 원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요. A를 원하시는데 이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가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대답이 웃겨요.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이 목표로의 한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애석하고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어떤 사람이든 다 바라는 방향은 A의 방향인데, 실제로 내 삶,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은 A로의 노력이 아니라 B로 가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토요일날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심지어는 서울형 노숙자분들, 청량리형 노숙자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500원 받으려고 술래길 3시간 걸어가고 그걸로 하루를 보내고, 근데 그들의 인생이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출근하기 싫은데 아침에 눈 비비면서 일어나고 이 추운 날씨에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출근하고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누구나 다 A의 인생으로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산다라는 내 착각, 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내 착각, 그걸로 자위를 하면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거죠, 그게. 그 결과값이. 그래서 저는 누구나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사는데 B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분들한테는 당장 일단 멈추라 그래요. 왜? 보세요. 열심히 산다라는 거는 내가 어딘가로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만 살면 B의 방향성으로 점점 더 많이 간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가고 싶었던 A라는 방향성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열심히 살수록 내 인생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열심히 살면 되겠습니까? 잠깐 멈추고 어떠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방향성부터 다시 찾고 그 방향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더라도 훨씬 더 내 인생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이런 방향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딱 이거예요. 사람은 여러 번 살 수가 없어요. 게임처럼 내 인생 살아보니까 별로네? 다시 7살로 돌아가. 다시 살아. 또 별로네? 다시 7살로 돌아가. 다시 살아. 이런 게 불가능해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게 내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귀한 거고 단 한 번의 결정과 선택, 사고 판단에 인생의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마인드를 근본으로 삼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제 나이까지 올 때까지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을 거예요. 그 방향성을 잡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거라면 어떤 구조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거죠. 왜? 우리 인생 한 번뿐이니까. 진짜 원라이프니까. 네. 한 번의 선택에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청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일의 구조를 제가 이제 아주 재밌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구조를 듣는다고 알 수 있을까? 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아주 어려운 내용도 엄청 쉽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일 한 번도 안 해보신 우리 아이님도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냥 단번에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1부의 핵심 내용 우리 일의 이제 구조를 쫙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듯이 재판분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40만 명. 이거는 뭘까요? 40만 명은? 40만 명은 무슨 뜻일까요? 40만 명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 컨설턴트의 숫자가 4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죠? 네. 금융 컨설턴트 숫자가 40만 명. 재판분리라는 뭐냐면요. 제조하는 회사랑 판매하는 회사가 분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일을 하면요. 금융상품을 제조하세요? 아니면 제조된 상품을 판매하세요? 판매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원수사와 GA. 요게 이제 재밌습니다. 윤서님 지금 취업하신 회사가 어디시죠? 삼성생명이세요. 네. 자, 삼성생명입니다. 삼성화재도 있겠죠? 삼성화재라는 회사도 있어요. 아이님, 우리 지한지점장님이 고객으로 알고 있어요. 실손보험 어디 회사 거예요? 메리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합보장은 어디 회사 거예요? 메트라이프? 네. 자,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경혜님이 소속된 회사는 신한라이프예요. 네, 글씨는 좀 양해해주세요. 빠르게 쓰고 있는 거니까. 이 외에도 여러분들 현대해상이라는 회사도 있는 거 아시죠? DB손보, KB손보, KDB생명, KB라이프생명 등등등등 해서 대한민국의 원수사라고 불리는 보험사가 몇 개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34개? 34개, 5개. 자, 3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 원수사의 뜻은 뭐냐면요. 지금 딱 윤서님과 경혜님이 원수사에 소속이 되어 계신 건데 이 원수사의 뜻은 아주 쉽게 풀어드리면 한 사람이 한 회사에 소속이 돼서 다른 회사는 아예 쳐다도 못 봐요. 한 사람이 한 회사에 소속이 돼서 오직 그 회사만을 위해서 그 회사만의 상품을 고객한테 추천하고 컨설팅하고 제안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수사예요. 참고로 저는
원수사에서도 5년 이상, GA 직영에서도 3년 이상. 지금은 끝판왕 구조인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높은 구조는 없어요. 이거보다도 높은 구조는 내가 GA 차리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GA 지사장을 하나 GA를 차리나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리스크를 크게 수백억을 감당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GA, 이 제너럴 에이전시는 뭐냐? 아마 원수사에 계신 분들은 GA가 안 좋네, GA는 상품이 많아서 복잡하네, GA 가면 큰일 나네, 교육이 없네, 문화가 없네, 막 이런 말들로 우리 원수사에 계신 분들을 세뇌를 시킨 케이스가 되게 많을 거예요. 손해보험 계시던 분들은 생명보험사 욕을 그렇게 한대요. 네. 생명보험 회사 상품은 다 쓰레기에 종신보험은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품이고, 근데 웃긴 건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손해보험 회사를 또 엄청 욕해요. 네. 손해보험 회사는 뭐 직업을 계속 바꿔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생명보험이 훨씬 더 좋고 사람한테 가입을 시키는 거고 사람은 생명인데 손해보험이 말이 되냐, 뭐 사람을 어떻게 손해를 보냐, 막 이런 얘기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2개 다 하면 되잖아요. 네. 2개 다 하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 업계가 알면 알수록 참 재밌는데, 그래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조를 파악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험 상담을 나가요. 그럼 아이님이 고객 입장에서 설계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추천하는 거 무조건 다 좋으니까 그냥 이거 무조건 하시면 돼요 라고 말하면 신빙성이 없겠죠. 근데 생명보험은 이런 거고 손해보험은 이런 거고 이 상품의 특징은 이거고 이 상품의 특징은 이거고 이 상품은 어디가 가장 저렴하고 어디가 가장 좋고 어디가 가장 보험금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1시간 동안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신빙성이 생기고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게 생명보험은 이런 거고 손해보험은 이런 거고 수술비는 이런 거고 암 진단금은 어디가 가장 저렴하고 어디의 특징은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원수사는 한 사람이 한 회사에 소속돼서 다른 회사는 천하도 못 봅니다. 오직 이 회사만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는 구조가 바로 원수사예요. 잡혀있는 구조죠. 자, 그리고 제너럴 에이전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전부 다 뭐 할 수 있는,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GA예요.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 세일즈 구조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금융 세일즈에 도전하시고 금융 세일즈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 구조 어딘가에서 속해 있어야 되는데, 재밌는 게 금융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영국과 일본 등등등의 나라의 구조도 대한민국의 구조랑 똑같다 다르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이 설명 듣잖아요. 그러면 미국, 영국, 일본처럼 금융 선진국들의 금융 세일즈 구조도 이렇게 다 똑같구나. 이렇게 딱 사실 이거는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원수사는 한 사람이 한 회사 다루는 곳이에요. GA는 한 사람이 모든 회사를 전부 다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한테 컨설팅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회사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딱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똑같은 사람 만나서 똑같이 설명하는데 한 회사만 다룰 수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모든 회사를 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이에요, 이게. 근데 왜 사람들이 원수사를 선택했을까?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의문을 파헤쳐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딱 설명드리고 40만 명이 아까 대한민국 설계사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업력이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원수사에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GA에 사람이 많았을까요? 원수사에 사람이 많았어요. 원수사에 30만 명 정도 있었고 GA에 한 8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자,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 여기에 10만 명 있고 이제 여기에 30만 명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미국과 영국, 일본의 구조랑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금융 선진국들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5년 뒤, 10년 뒤 모습과 100%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영국, 일본은 원수사에 설계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설계사가 전부 다 GA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럴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풀어가 봐야겠죠. 자, 한번 우리가 쫙 설명을 해볼게요. 부동산으로 비유를 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집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빌라를 사려고 해요. 빌라를 매매하려고 해.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가겠죠? 원수사가 A 부동산, GA가 B 부동산이에요. A 부동산 딱 찾아가니까 공인중개사가 와 정말 꿈에 그리던 데 이상형이에요. 원빈이야 원빈. 공인중개사가 원빈, 정우성 막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하버드 대학 나왔대. 부족한 게 없어. 너무 젠틀하고 진짜 와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빌라를 찾으시는데 저는 아파트밖에 판매를 못해요. 그럼 거래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B 부동산을 갔어요. B 부동산을 가니까 그냥 평범한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빌라, 아파트, 통건물, 토지, 원룸, 투룸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다뤄요. 다 비교 분석해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비교 분석 컨설팅을 다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A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B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실 것 같아요? B 부동산에서 당연히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윤서님과 경혜님은 지금 경력이 짧지만 있으시니까 제가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한테 예를 들어 30년 지기 친구한테 내 가족과도 같은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그냥 입장 바꿔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윤서님이랑 30년 지기 친구예요. 근데 윤서님이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연금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납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쭉 제 주변 사람들 찾아보니까 30년 지기 내 친구가 삼성생명이랑 신한라이프에서 일을 하고 있네. 그 친구한테 문의를 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2시간 정도 상담 잘해주고 야 윤서야 경혜야 100만 원짜리 10년 내면은 원금 1억 2천에 이자가 5% 나오니까 이거 해. 그래서 얘기 듣고 그래도 원금보단 많이 나오니까 가입을 했어요. 근데 1억 2천을 내는 거잖아요. 보험 10만 원짜리 가입해도 20년 내면 2,4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작은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내 친구는 삼성생명이랑 신한라이프 것밖에 추천을 안 해주던데 대한민국에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게 맞나? 문득 궁금해져서 유튜브 채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내 친구랑은 다르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를 전부 다 비교 분석해 줄 수 있는 김민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연고가 없어요. 오늘 처음 만났어 이렇게. 처음 만나서 설명을 들었는데 내 친구가 설명해 준 거랑 똑같이 100만 원짜리 연금을 10년 내는 거는 똑같아요. 1억 2천 내는 거 똑같은데 내 친구가 추천해 준 거는 딱 5% 나와. 근데 김민준 대표가 추천해 준 거는 30% 이자가 나온대요. 그럼 여러분들 30년 지기 친구 믿고 그냥 5% 받으실래요? 아니면 처음 보는 저한테 리모델링 받으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30년 지기 친구를 믿고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수천만 원 본다? 아니면 내가 플랜을 바꾼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플랜을 바꾸겠죠. 친구는 친구고.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수사에서 어떻게 일하실 거예요? 10년 전에는 원수사에 사람이 더 많았죠. 근데 지금은 GA가 압도적으로 많죠. 10년 전에는 그나마 버틸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도 하나 다루는데 그 사람이 궁금해서 다른 사람 찾아갔을 때 그 사람도 보통은 원수사예요. 그러니까 1대1, 1대1밖에 안 돼. 근데 지금은 이미 비중이 여기로 확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껏 컨설팅 다 해줬는데 이 사람이 네이버나 유튜브라든가 막 이런 거 찾아봐서 다른 설계사 만나는 순간 GA 설계사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GA 설계사는 혹시 이거 담당해 주신 분 회사 어디예요? 삼성생명이요? 신한라이프요? 말하는 순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른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거보다 더 똑같은 스펙에 더 보험료 낮은 거, 이자 많이 나오는 거 추천해주면 게임 끝이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인의 능력으로 이 벽을 극복을 해요? 저도 못한 건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인지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원수사에서 GA로에 수십만 명의 컨설턴트가 대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그게 발전된 게 미국, 영국, 일본이죠. 네. 개인이 이건 이길 수가 없잖아요. 30년 지기 친구도 못 이기는 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원수사는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지인 영업 많이 안 해요. 린치피는 지인 영업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린치피는 모든 조직원들, 지금 거의 재적 인원 70명 가까이 되는데요. 모든 재적 인원이 다 어떤 영업을 한다? DB 영업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DB 영업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DB 영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의 최대 고민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맨날 교육 들었어요. 린치핀 교육이 너무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맨날 교육 들었어. 배웠어. 그렇게 3개월 지났어. 그러면 내가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물론 저만큼은 아닐지라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보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만날 사람이 없어. 20년, 30년 선배들, 막 40년 일하신 분들 만나도 그분들이 우리 일을 20, 30년 했는데 사람 설득하는 게 어려울까요? 근데 맨날 만나면은 무슨 얘기 하냐면, 다음 주에 누구 만나지 모르겠다. 소개가 안 나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지난 수세기 동안 영업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풀 수 없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누구 만나지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린치핀, 그리고 지금 이 업계 현황은요, DB 영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누구 만나지에 대한 고민을 아무도 안 해요. 린치핀은 신입도 안 하고 경력도 안 하고 심지어는 만날 스케줄이 가득 차가지고 신청한 DB를 홀딩을 해놓는 게 지금 린치핀이에요. 그래서 웃긴 게 린치핀에서부터 시작한 분들은, 신입분들은 사람 만나는 게 왜 고민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문화가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DB 영업이 뭐냐? DB 영업은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SNS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런 SNS로 진짜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어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예요. 한 달에 40만 명에서 60만 명씩 상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린치핀이 사용하는 DB의 종류가 20가지가 넘어요. 우리 본부원분들이 기억 못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린치핀 DB 개수가 너무 많아서 DB 종류를 다 못 외워요. 그리고 2번째가 인센티브 제도가 너무 많아서, 복지 제도가 너무 많아서 복지 제도가 뭐뭐 있는지 다 기억을 못해요. 네. 아무튼 이 DB 영업이 이제는 미래 영업의 핵심 자원이에요. DB 영업 없이는 여러분들이 영업 활동을 정말 하기가 어렵고 1000명이 도전해서 1명만 살아남는 게 그동안의 영업 시장이었어요. 정말 1등, 타고난 누군가만 살아남았죠. 근데 저는 지금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물론 영업을 굉장히 잘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린치핀은 이제 어떤 조직이냐면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즐겁게 일하면서 적게 노동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버는 2, 300보다 2배 정도, 600에서 700 정도를 누구나 다 벌 수 있는 구조가 이제는 정말 이 직업을 평생 하기에 너무 좋은 구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 운영을 했더니 일 잘하는 사람 3, 4명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일할 수도 있는데 과장 안 한다고. 린치핀 재적 인원, 전체 재적 인원의 평균 월급이 여기는 600에서 1000만 원이 나오는 회사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한 달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몇 년간 계속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고 신세계겠죠. 자, DB 영업을 잘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 DB 영업은요, 내가 이번 달에 10명 만나고 싶으면 10명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DB 영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상담, 내가 만나고 싶은 고객들을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DB 영업인데, 중요한 거,
DB 영업 없이는 이제 영업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원수사는 DB 영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수사는 못해요, DB 영업을. 제가 원수사에서 강사였는데 무슨 강사였냐면 고아계약 DB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신한라이프도 이게 있어요. 뭐냐면 삼성생명에 10년 전에 가입한 사람인데 일 그만둔 사람 있죠. 그 관리자가 일 그만둔 사람, 그걸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생명의 10년 전 상품이 좋을까요? 지금 상품이 좋을까요? 지금 상품이 좋아요.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고객의 나이가 더 많아졌다면? 그리고 이미 10년을 냈고 지금은 유사암인 게 그때는 일반암이었어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객이 나이도 더 많이 들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도 더 비싼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고아계약 DB라는 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고아계약 DB는 같은 회사에 오래전에 가입해서 이미 납입이 거의 끝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더 좋은 상품 가지고 있고 더 값싼 보험료로 보험 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거 안 좋으니까 같은 회사 사람이 이거 안 좋으니까 새로운 걸로 바꾸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걸 양심상 할 수 있나요? 제가 원수사 AIA에 있을 때 이거 강사였는데 제가 강의는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DB를 쓰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네. 아니, 다른 회사 거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같은 회사 걸로 이미 10년 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10년 낸 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보험료는 더 비싸지고 안 좋아졌는데? 응? 근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왜? 다른 DB는 왜 못 써요? 한번 보세요.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들은 그래도 나를 좀 믿어주니까. 나랑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설명했을 때 그래 좋네 하겠죠. 근데 DB는요, 내가 원래 알던 사람이에요, 모르던 사람이에요?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딱 상담을 했어. 경혜님한테, 아이님한테, 윤서님한테 딱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DB 고객이에요. 막 이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 잘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저한테 하겠다 그래요. 우리 민준 대표님 믿고 제가 할게요. 근데 대한민국에 회사 되게 많잖아요. 삼성생명 거, 메리츠화재 거, 삼성화재 거, KB손보 거, 현대해상 거 5개만 비교해 주세요. 제가 확인할 건데 비교해서 할게요. 근데 내가 소속된 회사가 삼성생명이야. 그럼 뭐 경유계약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현대해상 설계사 아는 지인한테 찾아가서 나 이거 설계 하나만 해줘요. 이렇게 가가지고 그 2개 비교해준 다음에 제발 삼성생명 거 선택해라. 근데 만약에 고객이 현대해상 거 선택했어. 그러면은 내가 다 상담한 고객 현대해상 설계사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고객인데 내가 커미션 받을 거예요? 그거 경유계약인데? 그거 금융소비자법에 위배되는 행위예요. 그거 벌금 2천만 원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한 회사밖에 못 다루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예요. 그렇죠. 네. 퇴사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이게 퇴사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4번째. 수수료.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거 이렇게 물어볼게요. 삼성생명 상품을 삼성생명에 속한 사람이 10만원 팔면은 예를 들어서 50만원 나와요? 근데 GA에도 삼성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GA에서 10만원짜리 삼성생명 팔면 150만원 나와요? 똑같이 삼성생명 거 팔았어요? 근데 3배 차이가 나? 그럼 어디서 파는 게 맞아요? 여기서 파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일을 하지? 자, 보세요. 삼성생명에 내가 속해 있으면, 신한라이프에 속해 있으면, 메리츠화재에 내가 여기 안에 속해 있으면 어차피 다른 회사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놓은 물고기예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밥을 왜 더 줍니까? 그냥 자본주의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자회사형 GA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생명이 있고요. 하나생명 금융서비스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다 하나생명 금융서비스로 이제 통합돼서 갔지만,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까 메트라이프 메트라이프도 금융서비스 있잖아요.
자회사형 GI는 뭐냐면 이제 이런 원수사들이 도저히 GA랑 경쟁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GA 차리는 거예요. 그걸 자회사형 GA라 불러요.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나도 하나생명 사람이야. 얘도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사람이야. 똑같이 하나생명 거 팔았을 때 여기 더 돈을 덜 줘요. 여기 더 줘요. 그럼 누가 여기 남아있어요? 똑같이 하나생명 직원인데? 자, GA는 뭡니까?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회사 하면 그만이에요. 메리츠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삼성생명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신한라이프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딴 거 많은데 왜? 너네 돈 조금 주네? 시책 별로네? 상품 별로네? 아무도 안 해요. 제가 GA에서 지금 6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삼성생명 상품 파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 진짜로요. 네. 정말 진심입니다. 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같이 종신보험을 팔아. 삼성생명은 1억에 20만 원이에요. 근데 ABL생명은 1억에 1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이걸 팔아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삼성생명은 전부 다 갱신형밖에 없어. 지금은 싸지만 나중에 고객이 진짜 보험 필요했을 때는 유지가 안 돼. 무슨 욕을 먹으려고 이걸 팝니까? 비갱신형 회사가 수두룩한데? 리빙케어 CI? 보험금 받지도 못하는 그거 왜 팔아요? 나중에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근데 여기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인 거죠. GA는 보세요. 이 회사 거 별로면 딴 회사 거 팔아요.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시책, 시상도 서로 경쟁을 해요. 그래야 우리 거 더 많이 해주니까. 그럼 내가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회사의 노예가 되냐? 아니면은 내가 프로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수사에서 1억 6천 받았는데 GA 오면 3억 8천 받는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격증 가지고 일을 하냐고요.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정도로 구조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던 30만 명 중에 20만 명이 여기로 온 거고 미국, 영국, 일본도 다 여기에 있는 거겠죠. 어떤 바보가 도대체 여기서 일을 하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10만 명 왜 남아있냐? 첫 번째, 아직도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뇌를 당해서. 두 번째, 이미 원수사에서 30년, 20년 일하신 분들은 여기 있어도 돼요. 네. 뭐 그분들까지 이동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용기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고객 이관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고객 관리 계속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제도 자체를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고객 5명 모집했는데 이 사람들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배신은요, 여기 있다가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일을 그만두는 게 진짜 배신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때 제가 계약했던 분들 다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고객이 1000명 정도가 되니까. 오히려 응원을 해줍니다. 너가 거기서 더 성장해야 날 더 많이 케어를 해주지. 나한테 더 많이 해줄 수 있지. 야, 잘 선택했다. 오히려 응원을 해줘요. 근데 용기가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GA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세뇌당한 것 때문에 GA는 교육이 없고 출근 문화가 없고 뭐가 없고 장담컨대 GA의 교육과 시스템이 원수사를 압도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수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원수사에서 GA 처음에 직영으로 이직을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AIA 생명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많이 팔았던 상품이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UNI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품이냐면 유니버셜 종신보험인데 추가 납입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뭐 돈 뺄 수도 있고 그런 상품이에요. 그리고 얘가 2.5%였어요. 이율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AIA에만 제가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서 이 상품이 제일 스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때는 DB 영업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 제 소중한 지인들이 또 소개해준 소중한 또 소개자분들, 이런 분들만 제가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다 나랑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최고의 상품을 컨설팅 해주고 싶잖아요.
양심 있는 설계사로서. 근데 저는 이 상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았으니까 이 상품을 수백 개를 팔았어요. 수백 개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높아지고 연차총회라든가 MDRT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가게 되니까 다른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한 3년 차에. 제가 왜 시스템과 구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매는 줄 아세요? 저는 일을 이렇게 잘했는데 제 월급 개선하는 걸 2년 지나고 나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투명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투명한 회사. 참고로 린치핀은 저만 보는 규정이 없어요. 제가 보는 모든 규정을 신입분들도 다 똑같이 봅니다. 월급 받으시면요, 이 계약으로 분급 얼마, 선지급 얼마, 시책 얼마 다 월급 명세서에 세부적으로 다 나오는 회사가 여기예요. 자, 저는 이 상품 제일 좋은 줄 알고 엄청 팔았어요. 엄청 컨설팅 해줬어요. 근데 그러다가 3년 차에 동양생명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설계사분이랑 친해졌는데, 앞불서 동양생명에도 내가 팔았던 UNI 종신보험이랑 똑같은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 상품의 이름이 바로 디딤돌 종신보험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자가 3%를 줘. 그러다가 DGB생명 설계사랑도 친해졌는데 여기에는 마음 든든이라는 상품이 또 있더라고요. 얘는 4% 줘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뭐지? 똑같은 상품인데 얘는 2.5%, 얘는 3%, 얘는 4% 줘요. 근데 나는 이걸 이미 알게 됐어,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지인들, 소개자분들한테 가서 이 상품을 추천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미 이걸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 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줬던 사람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네. 물론 잘 유지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5년 정도를 일했는데 지금까지 일한 시간,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앞으로 난 이 일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니까 앞으로 50년 더 일할 건데 50년 동안 내가 만날 사람과 50년 동안 내가 일할 거를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가 잠만 자도 1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 포기하고 나왔죠. 왜? 앞으로 만날 사람, 앞으로 내가 벌 돈이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선택을 했던 게 바로 GA 직영 리치앤코라는 회사를 제가 선택을 했고 여기서 지점장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회사의 규정집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규정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원수사에서 일하는 게 맞습니까? GA에서 일하는 게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여기서 일하라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서. 원수사와 GA, 당연히 GA가 맞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택은 끝났어요. 내가 이 일 할 거면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일해도 생존보 필요하고 여기서 일해도 생존보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일,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하는 건데 돈도 많이 줘. 상품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영원히 일할 수 있어. 끝판왕 구조야. 당연히 제너럴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 교육과 시스템까지 이제 더 잘 돼 있어. 뭐 이런 거 걱정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이 회사의 상품들 익히는 것도 힘들었는데 36개 회사의 수천 개 상품을 다 어떻게 배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36개 회사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다 안 해요. 제 전산에 7개밖에 안 깔려 있어요. 왜? 제일 좋은 회사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랑 다른 회사 거를 그냥 비교 분석해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알면 참 놀라울 텐데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인카금융 서비스는요. 매월, 매 분기마다 전 회사 전 상품을 전부 다 비교한 프레젠테이션을 본사에서 만들어서 나눠줘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보면 아, 어디 회사가 제일 좋구나. 이게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뒤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걸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경력 신입분들도 GA에서 1개월 만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다 플러스 린치핀 시스템까지. 자, 그럼 이제 GA를 한번 뜯어보자 이거예요. GA는 다 좋을까?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GA 종류가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 GA요? GA. 저 GA만요? 네. 자, GA는 대한민국에 1000개나 있어요. 1000개. 1000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카금융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1등 GA인데 익숙하지 않죠? 그쵸? 그러면 영진에셋이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네. XY 자산관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별의별 GA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GA인데 전 임직원 숫자가 3명이야. 정말이에요? 자, 이제 이 선택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 선택 남았어.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GA 개수만 여러분들 1000개예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운 좋은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난 처음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사람이 XY 자산관리의 지점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청업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의 GA가 10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딱 3개가 대기업이에요. 초대형 GA. 27개가 중소기업이에요. 대형 GA. 이제는 27개도 아니에요. 17개. 이게 980개야. 그럼 얘네들 뭐예요? 얘네들이 제일 많죠? 얘네들 뭐예요? 얘네들은 중소기업도 아니야. 하청업체. 동네 구멍가게. 소형 GA. 또 초소형 GA. 라고 불려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세요? 반도체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 삼성 아니에요, 삼성? 삼성 아니면 SK 하이닉스. 왜? 제일 돈 많이 주고, 대기업이고, 복지 좋고,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어디 논밭 있는데 공장 있는 그런 회사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없죠. 근데 일반적인 사회 구조에서는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사회 구조에서는 서울 연고대 나와야만 삼성전자 취업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다 삼성전자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대기업은 딱 3명만 뽑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하청업체도 사람들이 취업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회 구조죠. 그렇죠? 근데 이 보험업계는, 세일즈 업계는 되게 특이한 게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대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 선택할 수도 있고 하청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까 억지로라도 이런 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험업계는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여기 취업할 필요가 아예 없는 구조예요. 그냥 다 대기업에서 받아줘요. 근데 왜 중소기업과 하청업체에 왜 들어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3개의 GA, 초대형 GA 중에서 1위가 인카금융 서비스란 말이에요. 네. 지난 1년 동안 인원이 순증하고 매출이 순증했던 유일한 GA가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인카금융 서비스, 두 번째가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 근데 이거는 2개가 결이 달라요. 인카금융 서비스는 실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을 했고요.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는 돈을 풀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겠죠?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1등 GA가 현재 인카금융 서비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다 저 처음 보죠? 제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다 맞춰볼게요. 이거 마법이에요, 마법. 윤서님, 갤럭시 쓰시죠?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 두 개 중에 하나 맞죠? 갤럭시네. 다 맞췄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다 맞췄단 말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맞췄을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삼성이랑 애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삼성밖에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투지폰 쓰고 있었을 거예요. 왜? 경쟁업체가 없으니까 기술 개발을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GA가 그런 거예요. 아, 이미 내가 다 잡아놓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뭘 더 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사업적으로. 그래서 루즈하게 이 자본주의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최대 베네핏을 받는 게 중요하죠.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자, 두 번째. 삼성과 애플만 남았죠. 그쵸? 다른 회사들은 다 사라졌어요. 왜 삼성과 애플만 남았을까? 이제는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똑바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 어설프게 사업하면은 다 망하는 시대예요. 왜? 사람들이 어디가 1등인지 어디가 2등인지를 다 알아요. 그걸 다 검색할 수 있고 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5등 미만 회사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업계도.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성장한 유일한 두 개 회사가 인카금융서비스와 하나생명금융서비스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수사 GA 중에 어딘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GA를 선택해. 그럼 GA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하청업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대기업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1등, 2등, 3등이 있는데 어디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1등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자, 대한민국에 있는 GA에서 1년 매출이 예를 들어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억.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약을 넣었어요. 월급을 받겠죠. 계약을 넣었어요. 월급을 받겠죠. 그 월급을 여기서 줄까요? 아니면 여기서 줄까요? GA에서 줄까요? 아니면 원수사에서 줄까요? 원수사에서 GA로 돈을 준 다음에 GA에서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주는 거죠. 원수사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사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형 GA는 3개 있고요. 나머지는 997개 있어요. 맞죠? 그러면 제일 비중이 많은 970개 GA에서 1,000억 중에 얼마일 것 같아요? 이 1,000억의 매출, 총 매출 중에 970개에서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도 못해요. 요거 두 개 다 합쳐서 몇 프로? 한 30% 합니다. 이 3개 회사에서 70%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사가 GA로 돈을 주는데 70% 매출, 즉 700억 하는 회사에 돈을 많이 줄까요? 아니면 얘네들한테 많이 줄까요? 당연히 많이 하는 회사에 더 많이 주겠죠. 눈치 보고. 근데 왜 여기서 일을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여기 소속돼 있는 사람이면 여기 소속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회사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조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조부터 설명드리는 이유가 누구를 만나도 객관적으로 설명을 받아라. 이거예요. 네, 양심 있게. 자, 이런 구조 안에서는 당연히 대기업을 선택하는 게 지극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카금융 서비스를 제가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만 추가 시책을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상생지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여기 월급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추가 시책인 뿐인데. 근데 이걸 FA, 즉 설계사분들 월급에 다이렉트로 주는 GA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을 위해서 인 게 또 있고요. 두 번째, 회사의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험사 월급이 선지급이라는 게 있고 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돈, 이거는 바로 다음 달에 주는 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님은 요건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천천히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인카의 설계사가 15,000명이나 있어요. 엄청 많죠?
근데 이 15,000명한테 다 선지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카도 원수사에서 월급을 선지급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에 대한 소득을. 그쵸? 선지급으로 받아야 선지급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인카는 분급으로 받아요. 그래서 선지급으로 줘요. 그러니까 자본이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모든 GA 중에 원수사에서는 분급으로 받고 설계사분들한테는 선지급으로 돈을 내보내는 회사가 인카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 그러면 원수사와 GA 어디 선택하는 게 맞다? GA 중에서도 대기업, 중소, 하청업체에 있는데 당연히 대기업 중에서도 1등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GA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직영과 지사. 직영과 지사. 저는 딱 이 두 개도 다 경험을 해봤죠. 네. 직영과 지사를 제가 딱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직영은요, 지사는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필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00만 원을. 그러면은 이게 다 여러분들 돈이죠. 맞죠? 여러분들 다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직영에 있으면 내가 번 돈은 1,000만 원인데 여러분들 월급은 4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 나머지 600은 이 본사에서 가져가요. 이게 직영. 지사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똑같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970만 원을 받고 딱 30만 원만 본사에서 최소 운영비로 서포트 비용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1,000만 원, 1,000만 원을 비교해서 이렇지 실제로는 월급 차이가 3배도 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GA는 직영이 있고 지사가 있어요. 두 개가 딱 있는데 여러분들 1,000만 원 내가 치 일을 해서 400 받는 게 맞아요? 아니면 1,000만 원치 일해서 1,000만 원 받는 게 맞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직영의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지사의 사람이 많을까요? 지사에. 왜? 내가 똑같이 일해가지고 여기 더 많은 베네핏을 주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GA에 30만 명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GA에 30만 명 정도 있다고. 그렇죠? 실제로 지사에 더 많을 것 같지만 실제 팩트는 직영에 27만 명 있고 지사에 3만 명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똑같이 일해가지고 여기는 고작 400달러 주고 여기는 내가 일한 노동의 가치를 다 주는데 왜 도대체 직영의 사람이 더 많을까? 이상하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딱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나 지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계 중에 최고의 베네핏을 주는 곳은 여기가 맞는데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아무나 성장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직영이 더 많은 이유는 뭐냐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본사에서 600 떼갑니다. 그리고 300만 원은 본인들이 갖겠죠. 본인 소득으로. 그리고 나머지 300은 뭐 하냐면 사무실 임차료, 총무 비용, A4 용지, 복합기 이런 것들 지원해주는 돈으로 써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본사가 야 임차비랑 이런 것들 내가 물론 임차 효율 평가라는 건 보지만 이런 것들 내가 좀 지원해 줄 테니까 리더 너랑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거에 절반이 아니라 한 40%만 받아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신에 여기서 일하면 본사가 어쨌든 책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임대료 부담이라든가 이런 건 없겠죠. 네. 그 대신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본사에서 야, 너 3개월 동안 실적이 왜 그러니? 야, 얘 잘라야겠다. 그러면 잘라야 돼요. 무슨 사정이 있든 뭐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본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속된 약간 노예 개념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지사는 뭐냐면 이 모든 사무실 비용을 다 제가 내요. 이 사무실 임대료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이 조명 하나, 이 빔 프로젝트, 칠판, 보드마카 펜, 지우개, 이런 노트북, A4 용지, 복합기, 의자, 책상 다 제 돈으로 했습니다. 네. 회사 돈 단 1원도 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저와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일한 거에 대한 100%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가 제일 좋은 구조임에도 가장 적을 수밖에 없고 유니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 사업가로서.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제가 12년 동안 영업을 정말 잘해왔어요. 많은 돈을 벌었는데 12년 동안 제가 영업을 하면서 배우고 얻은 내공이 딱 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제 돈으로 3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사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이 지사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얻은 내공이 여기서부터 쭉 뚫고 올라가서 여기 옥상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영업만 했을 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난 2년 동안 하나하나 다 시스템 그리고 문화로 만들면서 린치핀의 A to Z를 만들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1등 GA인 인카금융 서비스 내에서도 가장 높고 큰 조직의 단위인 사업단이 됐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 내에서도 상위 1.5% 안에 드는 조직이 지금 린치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됐고 다 풀리고 뭐 교육, 문화, 복지, 시스템, 여행 다 갖췄지만 지난 2년 동안은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제가 2년 전에 리치앤코에 있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 구조를 만들고 성장을 같이 해야겠다라는 각오로 제 돈 3억 원을 쏟아부었고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지금 저희 조직원은 7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2년 전에만 해도 8명이었어요. 네,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8명에서 시작해서 불과 2년 만에 70명이 됐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나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저는 어떤 분이 들어오더라도 만족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2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8명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가 힘들었냐면 지금 여기 100평이거든요. 잠실이에요. 여기는 잠실. 강남보다 요즘에 잠실이 아파트값이 더 비싸요. 근데 이 빌딩이 3층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60평이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직원이 8명이에요. 내가 이 회사를 설립을 했으니까 죽도록 일해야 돼요. 근데 8명이 한계가 있겠죠. 돈을 벌어도 1,000만 원을 벌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동안 나가지 않았던 돈들이 이제는 내가 회사를 운영하니까 나가잖아요. 그냥 숨만 쉬어도 매달마다 마이너스 막 1,500 마이너스 많이 나갈 때 막 3,000만 원씩 그냥 쭉쭉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회사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일하는데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어. 근데 매달 마이너스 1,000만 원, 2,000만 원 적자야. 그렇게 1년이면 2억, 3억이 적자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내가 힘들다고 어디 가서 뭐 울면서 하소연도 못해. 근데 난 이런 무게감이 있는데 너무 힘든데 압박감이 어마어마한데 죽고 싶을 정도의 압박감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고민 상담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을 또 써줘야 되고 그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몰라요. 지금은 너무 잘 풀렸죠. 지금은 너무 우리가 잘 성장을 했죠. 근데 8명이서 누가 갑자기 나갈지, 누가 들어올지, 언제 리크루팅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조직이 성장하려면 더 좋은 문화를 만들고 더 복지를 잘해줘야 되고 더 돈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 근데 전 이걸 예측을 해서
초기 투자 비용 3억에 적자가 났을 때 버티려고 2억을 마련해 뒀는데 사실 2억 다 썼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2년 동안 조직원 분들한테 인센티브 준 게 저는 지금 제 컴퓨터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인센티브 준 내용을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데 준 게 인센티브잖아요. 다 정리해 놨어요. 2년 동안 제 엑셀 보면 다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정말 짜잘짜잘한 거 빼고 지금 최근 기준으로 2년 동안 인센티브 준 게 여러분들 3천이 아니라 3억이 넘어요. 지금. 제 엑셀 보시면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마 이 두 지점장님 아실 텐데 제가 리치앤코에서 이 지사 오픈할 때요. 그때 돈이 엄청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제 사비로 그때 같이 이동을 물론 저희 조직은 다 제 뜻을 따라줬어요. 그때 한 8명, 10명 됐는데 그때 제가 제 돈으로 이 분들한테 100만 원씩 다 줬었어요. 그때. 네. 왜냐면 조직 이동을 하게 되면 한 달 정도의 공백기는 생기잖아요. 일단 이거 대이동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때 보험료 미납되고 이런 걸 보는 게 제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사비로 100만 원씩 다 줬어요. 저는 회사에서 단 1원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 마인드예요, 이게. 네. 이렇게 나만 잘 되자고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공정한 대우 받으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진짜 인생을 걸고 모험을 한 거고 그 모험 시작하고 나서 1년간은 저한테는 지옥이었어요. 언제 잘 될지, 어떻게 풀릴지, 돈은 나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거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셨고 하늘이 도와줬고 네,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좋은 분들이 한두 분씩 오면서 저도 더 노력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멋진 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초대형 조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잘 됐지만 나 잘났어요가 아니라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저의 어떤 가치관과 방향성, 결심이 있었고 그거대로 운영을 딱 하니까 지금 이렇게 잘 풀린 거예요. 그게 불과 2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린치피는 2년 동안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래서 이 지사를 다 누구나 오픈하고 싶겠지만 오픈할 수 없는 이유가 첫 번째, 리더가 책임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 업계에. 실적 압박이나 하기 바쁘고. 네. 너 언제 가동해? 너 왜 이거밖에 못했어? 물론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좋은 코치가 해줘야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와 이유와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사람을 마치 약 올리고 갈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리더분들이 특히 이 업계는 지금까지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분들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직영제에 월급 반도 안 주는 직영제에서 조직원 10명 데리고 있는 지점장 해도요. 자기가 영업 조금만 하면 1,000만 원, 1,500만 원 벌어요. 그러니까 자기 배는 따뜻하잖아요. 자기 조직원들이 죽어가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다가 2, 3년 지나면 조직 파괴되고 망가지죠. 그래서 10명에서 20명 사이일 때 조직이 가장 많이 붕괴가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의 꿈을 꾸시면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해드릴 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책임감 있는 리더가 이 업계는 부족해요. 그래서 린치피는요. 상식적이고 정직하고 투명한 게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어느 정도냐면 린치피는 회사 내에서 비속어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비속어조차. 네. 원래 영업하는 사람들 되게 말 걸걸하고 거칠잖아요. 근데 린치피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사람 자체가 좋아야 좋은 영업인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린치핀에는 선행상까지 있습니다. 선행상이 있어요. 누가 뽑아요? 투표로 뽑습니다. 아니면 추천으로 뽑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선물을 주냐면 선행상 선물이 월간 챔피언보다 선물이 더 커요. 한 달에 한 명씩 매달 뽑거든요. 15만 원 정도 본인이 사고 싶은 거 현금으로도 지급해드리고 매달 뽑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업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남모르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조금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을 해주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목표는 정말 일만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잘 놀기도 하고 일도 잘하고 상식적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회사. 그래서 제 소명이 뭐냐? 사람을 뭐 100명, 1000명을 만들어야겠다, 월에 뭐 몇 억을 벌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는 이미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 제 소명은, 리더로서의 소명은 진짜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의 회사를 만드는 게 제 직업적 지금 소명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끝이라는 게 없잖아요. 끝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이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꾸 인사이트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만 해도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 토요일이고 지금 이렇게 날씨도 오늘 따뜻해서 좋은데 시간을 내서 이 회사 대표가 직접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 진짜 농담이 아니라 린치핀의 잡세미나보다 더 임팩트 있는 잡세미나를 들으면 그 회사로 가라고 전 얘기를 해요. 네. 그만큼 자신 있고 설명해 드릴 게 전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지사를 오픈하려면 리더가 책임감이 정말 강해야 돼요. 내 인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의 인생도 다 좋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그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든 일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리더가 돈이 없으면 지사 오픈 못해요. 지사 오픈하는데 최소 5억 정도 들어요. 네. 그리고 적자가 날 때 버틸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받을지언정 표현도 하면 안 되고 더 좋은 문화 만들어야 되고 그 심적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무슨 뭐 50입니까? 60입니까? 나이가. 저 36살이에요. 저 88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내공과 그릇도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지경제에 계신 분 중에 지점원분이 한 번 오셨어요. 똑같이 잡세미나를 들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런 구조가 있어? 자기 지점장한테 얘기해서 그 지점장도 왔습니다. 그분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로 돌아가서 야, 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우린 그동안 속았던 거야. 해서 지사를 오픈해야겠다라고 딱 얘기해서 그 회사 사장까지 다 알게 됐어요. 이제 눈치가 보여서 그 회사에 못 있어.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나 지사 차릴게 하고 통장을 딱 봤는데 통장에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사로 가긴 갔는데 린치핀처럼 큰 지사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뭐냐면요. 지난 10년 동안 원수사에서 GLO에 어마어마한 대이동이 있었죠. 20만 명이 옮겼죠. 이제는 엄청나게 성장, 그냥 지사가 아닙니다. 핫바지 지사들도 많아요. 린치핀처럼 A to Z를 다 갖추고 성장한 지사로 이제 직영대 계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린치핀도 8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70명인데 800%를 성장한 거잖아요. 2년 동안. 네. 엄청난 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리더가 돈이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지사가 아니라 지사로서 성장하는 지사. 8명에서 시작해서 70명이 된 것처럼 성장을 하는 지사가 중요해요. 근데 성장을 하려면 그냥 지사만 돈으로 오픈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우리 일 열심히 노력해보고 교육도 다양하게 들어봤는데 안 풀리는 분들, 200, 300 벌던 무경력 신입분들이 린치핀에 오셔가지고 600, 1000만 원 벌고 만족스럽고 인생 바뀌고 그걸 보는 게 제일 뿌듯해요, 리더로서.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어요. 자, 세 번째, 그걸 하려면 린치핀 안에서 A to Z가 전부 다 갖춰져만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처럼 우리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경력 신입분들이나 1, 2개월밖에 경력이 없는 분들이 오셔서 린치핀은 딱 오시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 교육 3주 교육부터 시작을 해요.
린치핀은 자체 교육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처럼 왔을 때 영업하러 나가 이게 아니에요. 그 교육 듣지 않으면 영업 활동 할 의미가 없어요. 3주간의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복지제도, 시상식, 문화, 여행, 시상, 시책, 사람, 공유, 공생, 인정, 멘토링, 조이너킹, 그 외에 수수료율, 총무, 비서, 일할 사무실, 수십, 수백,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저는 70명 조직 관리하는데 실수를 아예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아이님과 윤서님, 경혜님이 입사를 하시잖아요. 제 엑셀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치면 여러분들이 린치핀에서 처음 시작해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반드시 해야만 되는 20가지 체크리스트가 제 엑셀에 뜹니다. 전 그거를 다 동그라미로 만들 때까지 매일 일 단위로 추적 관리를 해요. 거기에는 자격증 취득하셨는지, 위촉서를 작성하셨는지, 프로필 사진 찍으셨는지, 명함 만들었는지, 프로필 배너 만들었는지, 이력서 냈는지, 자료 다운 받으셨는지, 화법 어느 정도 돼 있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두 분이 가장 원하는 게 시스템이라면서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조직 문화 만들고 조직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제 자랑 한 번만 해보자면 저는 영업을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영업보다 더 잘하는 게 조직 문화 만들고 체계적인 시스템, 견고한 시스템 만들어서 솔직히 전 정말 천재 같아요. 왜? 본사에서 벤치마킹 할 만큼 제가 이거 문화 다 만든 거거든요. 시스템. 승격 시스템, 리더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다 만들었습니다. 유리천장 없이.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2부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와서 불과 1, 2개월 지났을 때 내 밥벌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래 벌던 소득의 최소 2배 이상 벌게끔 만들어주는 모든 A to Z가 전부 다 갖춰져 있어야만 지사로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원수사와 GA 어디서 일해야 됩니까? GA. 대기업, 중소, 하청업체 3개 중에 어디서 일해야 됩니까? 대기업. 직영지사 어디서 일해야 됩니까? 그냥 지사가 아니라 린치핀처럼 성장하는 상위 1.5% 안에 들어가는 지사에서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게 일부 린치핀 그리고 이 업계의 구조에 대한 여러분들 설명이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잘못 들었는데 직영하고 지사할 때 네. 시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거의 3배 가까이 납니다. 3배요? 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네. 그러면 그 지사를 이제 회사 설립하듯이 자본금까지 지원을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사 운영을 병역해서 그 지사장님이 네.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못하게 되면 다른 지에 이 직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수사예요. 혹은 직영제 회사예요. 근데 운영을 못해서 회사 자체가 망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사인데 뭔가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지사장이 조직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아마 본사, 인카금융서비스 본사 쪽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본사에 편입되면 저희들 네. 그 계약한 거에 대한 수당은 인사에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어떤 지사가 있는데 그 지사가 망했다고 해서 다른 회사로 다 이직하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자녀 수수료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카 본사에 흡수되게끔 해야겠죠. 네. 근데 지사마다 수당 체계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럼 다른데 네. 본사에서 그 수당 체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다른 지사의 커넥션을 하거나 만약에 본사에서 받는다면 본사 룰대로 뭔가를 적용하겠죠. 네, 그렇죠. 네, 이가 형님 지사. 네, 린치핀 지사입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린치핀의 지사. 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뭐 직영제 회사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원수사도 다 마찬가지죠. 네. 아까 여행 가신 분들은 월 얼마 하신 거예요?
썸머 여행이었고요. 6월, 7월, 8월에는 썸머 기간이에요. 6월, 7월, 8월에는 썸머 기간인데 진짜 여기는 여행 보내주고 싶어서 좀 약간 안달난 회사인 게 기준 되게 낮아요. 6월, 7월, 8월 일단 가장 1구간, 가장 낮은 구간, 여행 갈 수 있는 구간. 근데 여기는 또 좋은 게 여행을 안 가면 원래 돈으로 안 줘요. 직영제는. 근데 여기는 여행을 내가 만약에 못 가, 안 가, 그러면 돈으로도 시책을 줘요. 그래서 너무 좋고, 3달 합쳐가지고 100만 원. 월납보험료로 100만 원.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매달마다 30만 원 정도만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매 달로 따지면 한 25만 원 정도? 네. 매월 25만 원 정도? 되게 낮죠. 지금 피식 웃음이 나오잖아요. 여기 제적이 70명이에요. 지금 62명이고 플러스로 8분 입사하실 분들이 있고요. 네. 그러면 수험만에 몇 명 하셨어요? 저희 30명. 네. 근데 그 돈으로 받은 사람 포함해서 몇 프로 달성했어요? 30명 달성했고요. 그때 6, 7, 8의 저희의 인원은 실가동자 기준 34명 정도였습니다. 많이 그럼 거의 90% 달성한 거예요. 제적이 늘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린치핀에는 아직 1년차 미만 신입분들도 굉장히 많고 5년차, 10년차 이상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교육을 지금 3주 하신다고 했잖아요. 3주 코스로. 3주 네. 코스를 진행을 누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주간의 실전 세일즈 정규 교육이 있고요. 1주간의 멘토링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선배와의 대화가 있고요. 교육은 누가 하냐? 린치핀 자체 사내 강사진이 있어요. 10분이. 그 교육장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행합니다. 여기서? 예, 린치핀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영업을 실제로 하지 않는 분들을 강사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육성실장이라든가 이렇게 본인은 영업 안 하면서 그냥 상품 알려주고 저희는 이런 탁상 공론화는 질 낮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TA하고 어떻게 AP하고 어떻게 PC하고 어떻게 클로징하는 근데 요거는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실전 세일즈 정규 교육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점장님들, 리더분들, 전문 강사분들이 10분이 2주 동안 진행을 하고 그 안에는 DB 영업에 대한 모든 교육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점장님들과 제가 일주일간의 DB 활용 멘토링 교육을 합니다. 그때 규정 교육도 다시 한번 해주고 3주간의 교육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채권 리스크 교육이 있어요. 즉 인카 본사 담당 사업부장이 와서 규정 교육도 해줘요. 그리고 손해사정 신입 교육도 있고 그래서 커리큘럼 너무 잘 돼 있죠. 지금 제 방에 12월 커리큘럼을 제가 제본을 떠놓은 게 있으니까 오늘 그거 하나씩 다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거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강사진 아까 물어보셨는데 실제 필드에서 최소 월 800에서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만 사내 강사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교육을 들으셔도 굉장히 센세이션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준호님이라고 10년 정도 일하신 분이 들으셨거든요. 그분은 콜센터에서도 일해보셨고 토스에서도 일해보셨고 다 일해보셨는데 태어나서 이런 교육은 보통 처음 듣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평이에요. 제가 얼마나 자신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듣고 나서 회사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여기까지. 네, 1부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